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홍순자 씨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그녀였습니다. 민국은 중견기업 과장, 둘째 아들 민혁은 개인병원 원장, 막내딸 민지는 학원 강사였죠. 자녀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굽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식당일, 청소일, 가정부 일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덕에 세 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을 잡았죠. 하지만 자녀들의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장모님, 애들 교육에 방해될까봐. 엄마, 우리 신랑이 장모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해서. 갈 곳 없는 순자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녀들은 비용을 나누어 내는 것을 서로 미루기 바빴죠. 형님이 장남이니까 더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넌 의사면서 그런 말을 하냐? 오빠들, 나는 애들 학원비도 겨우 내는데. 결국 순자는 요양원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외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한 편의점 알바생을 도와주게 됩니다. 깜빡 졸다가 물건을 쏟은 대학생 알바생이 울상을 짓고 있었죠. 순자는 묵묵히 그를 도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요즘 일자리가 필요하신가요? 그 알바생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하게 된 순자. 성실한 그녀의 모습에 감동한 사장은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순자 여사님,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서 밀린 월급 대신 주식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당시 부도 직전이었던 그 청소회사의 주식. 하지만 순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장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소회사는 건물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주식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랐죠. 순자가 가진 주식은 어느새 15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된 회사의 성공 소식, 자녀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따로 마련해놨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순자는 이 사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륜과 지혜는 회사의 큰 자산이 되었죠. 특히 직원 복지에 관한 그녀의 제안들은 회사의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그녀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설날, 추석은 물론 수시로 찾아왔죠. 특히 큰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갖은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불효자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국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혁의 병원도 의료사고로 큰 소송에 휘말렸죠. 딸 민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더욱 간절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을까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자금 때문에. 제발. 순자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순자의 자산은 20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죠. 대신 그녀는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나처럼 자녀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재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녀의 선행을 보도했고 그녀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실버 경영인으로 주목받았죠. 한편 자녀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국은 결국 회사가 부도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혁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패소해 병원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죠. 민지는 남편이 도박 빚까지 지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순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그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죠. 순자의 재단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실버드림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전국 각지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요양시설을 운영했죠. 특히 자녀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검은 거래를 계획했다는 사실이었죠. 민국이 조직폭력배와 접촉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기 전에 빼앗아야 해. 그래.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야. 어머니는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순자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단단한 마음을 먹은 뒤였죠. 이제 끝이다. 한편 순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죠. 버려진 어머니에서 200억 대기업인이 되기까지 그녀의 놀라운 여정. 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자녀들은 이제 방송과 신문에서 불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평판은 더욱 나빠졌죠.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돈만 노린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순자는 그런 자녀들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재단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직원들, 그들이 바로 순자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더욱 극적인 전개를 맞이합니다. 민국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이런 가정에서 살 수 없습니다. 민혁의 병원 의료사고도 사실은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민지는 남편의 도박 빚이 사실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만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자는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시도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발악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식이에요. 엄마,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순 없어요. 하지만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로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죠. 그런데 갑자기 순자의 건물관리 회사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된 것입니다. 순자 여사님,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가치가 10배는 뛸 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국은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민혁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방송사에 어머니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챘다는 거짓 제보를 했죠. 그러던 중 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남편, 즉 자녀들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20년 전 사망했다고 알려진 그는 사실 첫째, 민국의 음모로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미국에서 IT 기업을 일구며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순자의 건물관리 회사와 협업을 제안한 파트너사였죠. 여보,
당신이었군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첫째, 민국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버지를 협박해 떠나게 했다는 사실까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혁의 병원에서 수년간 불법 대리 수술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민지도 학원에서 거액의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순자의 회사는 남편의 IT 기술력과 결합하여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회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순자 여사님, 우리 회사가 이제 1조 기업이 됐습니다. 한편 자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형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를 빼앗자고. 누나가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오빠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모든 게 오빠들 잘못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민국의 아내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장인어른의 실종에도 관여했답니다. 20년 전 그날 제가 모든 걸 목격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민혁의 전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불법 수술로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님의 주식을 사려고 했다고. 민지의 남편도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자녀들은 완전히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국은 구속됐고 민혁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며 민지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순자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개발한 AI 빌딩 관리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우리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1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자와 남편은 이제 노인복지재단을 통해 전국에 버려진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던 중 순자의 회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사에서 러브콜을 보내온 것입니다. 순자 여사님, 기사의 AI 빌딩 관리 시스템을 메타버스와 결합하고 싶습니다. 50조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의 배후에 거대 재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민국의 장인, 즉 큰며느리의 아버지가 재벌 3세였고 순자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요? 재벌 회장은 순자의 회사 기술을 빼앗기 위해 수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민국의 결혼도 다른 자녀들의 사업 실패도 모두 그의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남편이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실은 이 재벌 회장의 선대 회장이 훔쳐간 기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버님의 기술을 훔치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벌 그룹은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반면 순자의 회사는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 순자의 회사와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AI 빌딩 관리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와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죠. 이제 모든 빌딩과 자동차가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의 완성이죠. 주가는 하늘을 찔렀고 순자의 회사는 순식간에 시가총액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간 민국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둘째와 셋째는 이복남매입니다. 어머니도 모르시는 사실이에요. DNA 검사 결과
민혁과 민지는 순자의 자녀가 맞았지만 다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자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 준 것이었죠. 여보, 당신이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니. 이 사실이 방송을 타면서 시청자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의 비리도 추가로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전 순자의 남편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민혁과 민지의 친부가 된 남자도 바로 이 재벌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네요. 순자의 회사는 이제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한이 만든 기업이 세계를 바꾸게 된 것이죠.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노인들이 메타버스로 소통하고 일자리를 찾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2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5대 기업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순자의 친정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다고요? 순자의 친정어머니는 독립운동 자금을 해외에 은닉했었고 그 돈은 80년간 복리로 불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불효자식을 둔 어머니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유언과 함께 순자에게 상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순자는 이 유산으로 효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불효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은행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버림받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버림받은 부모들의 인생 이막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스마트 시티 기술은 더욱 진화했습니다. AI가 노인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메타버스로 전 세계 노인들이 소통하며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시가총액 500조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이 됐네요. 감옥에서 민국은 깊은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혁과 민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죠. 그리고 재벌 회장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자수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합니다. 버려진 어머니에서 세계 최고 기업인이 되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죠. 효은행은 전국 각지에 효타운을 건설했습니다. 버림받은 부모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공간이었죠. 이곳에서는 순자의 회사가 개발한 최첨단 AI 시스템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출소를 앞둔 민구, 그리고 뉘우친 민혁과 민지, 순자는 마침내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교타운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해라. 버림받은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란다. 자녀들은 순자의 말대로 효타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이었네요. 순자는 자녀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3년이 지나고 순자는 효타운의 대강당에서 전 세계 실시간 중계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재산을 세계효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진으로 제 자녀들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이 3년간 보여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버림받은 부모님들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 있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은 자녀들. 이제 순자의 가족은 전 세계 버림받은 부모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효 재단은 전 세계에 효타운을 건설했고 첨단 기술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게 되었죠. 2024년 현재 순자는 남편과 함께 효타운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들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왔네요. 아래에서는 자녀들이 효타운의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해질녘 노을 속에서 순자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